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은 수해 피해 지역 복구 작업 봉사였습니다. 이 자리엔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을 포함한 당원 당직자 보좌진 등 100여 명이 함께했는데요. 유력한 당권 주자로 꼽히는 안철수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도 참석해 힘을 보탰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비대위원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비대위원은 계파 색채가 강한 인사는 배제하고 여성과 청년을 발탁해 이르면 이번 주말 인선을 마무리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이름들이 거론되고 있는지 상세히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수도권 수해 피해 지역을 찾아 복구 작업 봉사 활동에 나섰습니다. 이 자리엔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을 포함한 당원과 당직자, 보좌진 등 100여 명이 함께했는데요. 수해가 나면 정치인들의 이런 행보는 늘 있어 왔지만 동시에 종종 비판을 받기도 하죠. 자, 문제는 봉사에 나선 정치인들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국민들의 시선인데 이런 시선을 의식했는지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흉내만 내지 말고 해 떨어질 때까지 정말 내 집이 수해를 입은 것처럼 최선을 다해 일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재를 입은 수재민들의 참담한 심정을 놓지 마시고 장난을 치거나 농담을 하거나 심지어 사진을 찍고 이런 일도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하기도 했고요. 국민의힘이 어려움을 당한 국민들과 함께한다는 인정을 받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자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봉사 현장에서 눈에 띄는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당대표 출마가 유력한 안철수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이었는데요. 자, 일단 오늘 봉사활동이 어떻게 추진이 됐냐면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당원 당직자들의 자원봉사 신청을 받았고 여기에 350명 이상이 자원봉사를 신청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봤을 때 안철수, 나경원 두 사람도 자원봉사를 신청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순수한 자원봉사 성격도 있겠지만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당권 행보로도 볼 수가 있겠죠. 또 다른 의미로는 이준석 제거 효과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만약 이준석이 당대표로 있고 이런 수해 지역 봉사활동을 추진했더라면 이준석과 사이가 껄끄러운 안철수, 나경원 이 두 사람이 함께 하기가 매우 어려웠을 겁니다. 만약 함께 했더라도 현장 언론사 카메라는 이준석, 안철수, 나경원 이 세 사람만 쫓았을 때고 자원봉사의 의미가 퇴색됐을 겁니다. 자, 때문에 이런 어떤 작은 부분까지도 이준석 제거 효과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점이 오늘 제 눈에 특히 들어왔고요. 자, 어쨌든 민주당보다 선제적으로 국민의힘이 수해 지역 자원봉사에 나선 것은 정말 잘한 일입니다. 더 낮은 자세로 진정성 있게 앞으로 이런 행보들을 많이 보여주길 기대하겠고요. 제 관심은 주호영 비대위 체제가 어떻게 구성될지 여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비대위는 주위원장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꾸려지는데요. 여기에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당원 당규에 따라 당연직으로 비대위 참여가 유력한데 이 두 사람이 전 지도부였고 때문에 책임이 있는 전 지도부에 있었던 두 사람이 비대위에 참여하는 건 부적절하다. 최소한 재신임이라도 물어야 한다는 말들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권성동 스스로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권성동의 역할은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에 있어 가교 역할이 마지막이다. 제가 이런 말씀을 지난 방송에 드린 바 있기 때문에 지난 방송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이제 관심은 나머지 비대위 인선입니다. 아까 제가 비대위는 총 9명으로 구성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빼면 8명, 권성동, 성일종 이 두 사람이 끝까지 안 물러난다면 6명의 비대위원을 새로 뽑아야 합니다. 현재 주위원장은 주변에서 적임자를 추천받아 후보군을 추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비대위원은 당 안팎에서 절반씩 발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내에서는 당내 의석의 과반을 차지하는 초재선 그룹이 우선적으로 안배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초선에서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비서실 정무팀장을 지낸 정의용 의원을 비롯해 조은희, 박수영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고요.
또 재선그룹에서는 주위원장이 원내대표 시절 원내수석 부대표를 맡은 김성원 의원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김정재 의원, 재선모임 간사 정점식 의원도 후보군으로 꼽힙니다. 즉 초재선 그룹에서 대여섯 명 정도의 의원들이 거론되고 있다는 것인데 하마평에 오른 의원들의 면면을 보면 무난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의 대통령실과의 관계 설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반윤석열 색채가 있는 의원들은 없습니다. 자, 다음은 원외 인사 중에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원외 인사로는 한국개발연구원 출신 경제전문가 윤희숙 전 의원이 거론됩니다. 부친의 부동산 문제로 의원직을 내려놓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재명의 대항마로 거론이 됐으나 이준석이 윤영선 후보를 그대로 밀어붙여 출마가 좌절됐죠. 또 주위원장은 청년 중에서도 비대위원을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준석 해임에 대한 청년층의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것과 관련해선 국민의힘 혁신위원으로 활동 중인 천하람 변호사와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 청년본부장을 맡았던 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도 추천을 받았으나 이를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천하람 변호사는 이준석 색채가 강한 인물이고요. 장해찬 이사장은 윤 대통령 색채가 강한 인물이지요. 자마 이 두 사람이 이 비대위원직을 고사한 건 이런 배경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더해 당 3역 중 하나인 사무총장과 비서실장 인선도 관심사인데요. 앞서 이준석 체제 종료와 함께 한기호 의원이 사퇴하면서 사무총장직은 현재 공석입니다. 당내에서는 3선 의원 중 윤영석, 조혜진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는데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개파 시비에서 자유로운 구성을 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죠. 저는 이거 굉장히 원론적인 발언이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이준석 해임으로 이미 개파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어떤 초석이 마련됐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 윤핵관 이 말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말이 이준석 입에서 튀어나오면서 이게 꼭 개파 갈등이 있는 것 마냥 보도되기 시작했죠. 대통령 선거에 있어 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후보를 돕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요. 인수위 시절을 거쳐 취임 그리고 취임 후 국정 운영을 함에 있어 집권 여당 소속 의원들을 비롯한 인사들이 대통령을 돕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자 책무입니다. 자, 그런데 이준석은 이를 윤핵관으로 프레임을 짰고 언론도 이에 동조했습니다. 자, 지난 5년 문재인이 정권을 잡았을 때 고민정, 윤건영, 박수현, 윤영찬 뭐 이런 사람들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당 내에서 그 누구도 이들을 문재인 측 핵심 관계자 문핵관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친문재인계 정도로만 불려졌지요. 자, 그런데 이준석은 윤핵관이라는 말을 만들어 이 테두리 안에 자기의 의사와 반하는 당내 인사들을 몰아넣고 허구한 날 SNS로 라디오 방송 등에 나와 씹어제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이준석이 국민의힘에 없습니다. 사라졌습니다. 때문에 이준석에 의해 만들어진 국민의힘 내 개파 갈등이 없어질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 있던 수해복구 봉사 현장에서 주호영이 아닌 이준석이 있었다면 나경원, 안철수 의원이 과연 함께할 수 있었을까? 자, 이렇게 보면 참 상징적인 장면이 아닐까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